자, 이번 영상에선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WHO 승인이 긴급 승인이라도 꼭 필요한 이 이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 많이 속해 있으니까 항상 재밌게 영상은 재밌게 보시고 송상개미TV는 저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첫 여행객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월, 지금 10월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규제 완화책을 처음으로 내놨죠. 지금 이것들로 해서 이제 여행객들이 조금 상당히 좀 반삭하고 하고 있죠. 드디어 좋다. 드디어 우리가 화색이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여행업계 쪽들이 풀리고 있구나. 우리나라 여행업계들도 조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간히 지금 여행부터 모든 걸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사실 국가 간의 거의 이동이 없죠. 그러면서 여행업계나 일종의 그 여파를 받는 항공업계, 카지노업계까지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저런 정책은 조금은 그래도 어쨌거나 많은 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딱 그 제외가 된 백신이 하나 있죠. 바로 스푸트니크 V입니다. 물론 스푸트니크 V 하나뿐만이 아니라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해서 일부 백신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이렇게 워스트 포스터지가 27일 날 보도했습니다. 9월 27일이죠. 이 러시아 쪽에서 그래도 미국으로 건너간 입국자가 30만 명 정도 돼요. 이게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나온 수치인데 이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스푸트니크 에 맞았는데 그럼 미국 못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디스 트이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공중보건 전문가인 버지니아 코모레스 대학의 주디스 트이고 교수가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한 러시아 관광객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해도 당연한 거죠. 지금 스푸트니크 V도 맞은 인구가 꽤 만만찮죠. 70여 개국에 40억 명이 썼는데, 자, RDIF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거주하는 70개에서 승인받았고 임상시험 다수 국가에서 실제 사용 과정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백신인데 이게 이 세계적인 싸움을 정치화하고 단기적인 정치, 경제적 의도의 효과적인 백신을 차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당연히 굉장히 이 반발이 심하죠. 미국은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미 식품의약부 FDA 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스푸트니크 V는 아직이라는 거죠. 근데 스푸트니크 V의 저런 이 반발이 약간 조금 안 먹히는 게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제 중국에 관한 문제 살펴볼 건데 미국 두쿠대학의 국제보건혁신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수출된 스푸트니크 백신 물량이 장장 4억 4.8회말에 대단한 거죠. 많은 인구가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여행 제한 규정이 꼭 러시아 여행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지금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역시 인도의 코박신도 못 들어갑니다. 인도 제약사가 개발해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5억 6천만 회분 입팔린 코박신 역시 FDA나 WHO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이 백신 접종자 역시 11월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 미국 등의 같은 조치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질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정치적 문제라고 자꾸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는 굉장히 껄끄러워요. 다들 아시죠? 그냥 껄끄럽고 더군다나 오늘 대만에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세계 경제 이슈에서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건데 대만에 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경 노선을 펼치고 오늘 드디어 하나의 통일된 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금 경색돼 있는데 더더욱 경색을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만든 시노팜, 시노백은 승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대변인이 FDA가 승인하고 WHO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6개의 백신은 미국 여행 기준을 충족시켰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러니까 요게 됐으니 이 시노팜, 시노백 맞은 이 사람들도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스푸트니크 V 백신이 WHO 승인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WHO 승인 안 내주는 게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메리카 항공이 항공업계는 제가 아까 굉장히 화색이 돈다고 그랬죠. 아메리카 항공 AA를 대표하는 무역그룹 미국 항공사인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미국에 입국한 여행객을 승인된 예방접종 목록 승인을 한 결정, 이 CDC의 결정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다음 달 초 11월 초저 새로운 글로벌 백신 및 데스크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노젠 나노코박스 WHO 승인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중국도 어떻게든 베트남을 품으려고 하고 미국도 선물 공세로 베트남을 품으려고 하죠. 여기서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나올 건데 이 친구들이 WHO의 승인을 나야 되는데 잘 만들어 놔야 승인이 나겠죠. 어라? 나노젠 베트남 거는 승인을 해주고 우리 건 승인 안 해주네. 러시아에서 이래버리면 머리 아프죠. 얘네들 승인이 빨리 났으니까 미국을 가고 우리는 못 가네. 이렇게 돼 머리 아프기 때문에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WHO의 긴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조금, 이거 제 생각에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겠죠. 좀 이따 CDC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물론 그렇다 모든 이 인류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그만큼 WHO가 엉망인 그런 기구도 아니고, FDA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심사하고 해서 다 해줄 만하면 해주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이 국제정치라는 게 또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오늘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에 지침을 내렸다고 이 영상을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습니다. 행정 절차도 굉장히 간소할 거라고 그러겠죠. 자, 현민진 총리가 행정 절차를 굉장히 줄여 언론은 승인 나야 돼. 그러면서 보건부가 이제 나노코박스의 품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도 펼쳤습니다. 뭐라면 승인 나긴 하는데 보건부가 책임질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베트남 보건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승인해주면. 자, 지난 2일 다수의 베트남 언론이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신청이 보건이 완전히 제출됐고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자, 보도됐습니다.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베트남, 특히 베트남의 미국의 베트남 사랑은 대단하죠. 미국이 코백사를 통해 이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 150만 도수를 추가로 지원했고 3일 주 베트남 미국 대사에 따른 이번 지원 물량이 미시간주 칼럼무지 소재 화이자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뿅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백신을 베트남에 많이 공급하고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베트남을 지원한 백신은 모더나 500도스 및 화이자 250만 도스, 총 750만 도스 늘어났고, 미국은 백신화에도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백신 냉장고, 방역 물품, 총 2,670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거나 또는 지원할 예정이죠. 이렇게 베트남을 지원하고 베트남을 이뻐하는 게 미국이죠. 백신 외교의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과 미국이 동맹국 수준으로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중국이 상당히 불편한 감정,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중국이 이제 백신 외교에서 처음에 먼저 나섰죠. 남미, 아프리카, 아세안, 세계 80여 개의 중국산 백신을 싹 지원하면서 우리 편으로 싹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해줄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 뒤늦게 백신 외교에 뛰어들었고 베트남이 미중 백신 전쟁이 한 번에 딱 서게 됐죠. 그리고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이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룹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죠. 백신이 나왔는데 베트남 거 바로 해주네? 우리 거 왜 안 해주지? 러시아 이렇게 나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중앙에 딱 서 있게 됐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제 미국의 백신 기부이지만 실상은 베트남 동해와 남중국해죠.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지금 베트남의 현 상황이죠. 얼마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했죠.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하면서 베트남의 백신 연령이 8월 24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꼽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분이 차기 미국 대통령 됐거나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많은 선물 보따리니까 선물 보따리 갖다 베트남에 풀어놓는 거죠. 자, 500만 원 부상 지원, 화이자 백신 100만 원, 베트남 청소년 900만 명의 접종 관련 백신 2천만 회분을 완전히 부상으로 지원할 정도로 자, 이렇게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저도 이거 오늘 알았는데 이 CDC 질병센터가 결국은 베트남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아울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동남아시아 지역 본부를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하기로 하고 해리스 부통령 방문할 때 딱 맞춰서 개소식을 했대요. CDC,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동남아시아 지역 본부가 베트남에 있다는 얘기죠. 베트남을 거점으로 중국의 백신 1대1로를 차단하는 걸 터내니까 백신 전쟁도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 전쟁에 의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어차피 백신 외교의 일반 외교의 출탁이 명수죠. 베트남이 정말 미국과 군사적 동맹과 아세안 지역의 반중전세 선봉에 서게 되지 않을 거죠. 자, 외교 출탁이 명수라고는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미국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또 중국과 사이가 멀어지는 대척점에 서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외교가들의 시각입니다.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나오면 FDA WGC를 당연히 가려고 노력을 하겠고 이 와중에 물론 이제 깨끗하게 다 심사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베트남 사랑은 조금 전략적으로도 대단한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